네, 여기도 이슈 시간입니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이슈는요.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어제 났습니다. 예. 부산대 측은 2015년도 이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예, 이 결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예, 현행법상 의사 면허는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 결과를 전달을 받으면 3주 안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이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물론 이제 조민 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 이날 SNS에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런 경력 기재, 그러니까 뭐 표창장 같은 거잖아요. 근데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이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대선이 끝난 뒤에야 이런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주장을 했고 네. 또 이에 부산대는 이 결정은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같이 좀 연관된 사건이 있죠. 조만간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그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국민대. 네. 예. 숙명여대 석사 논문도 지금 심사 예. 중이지요. 예. 예, 이 석박사 논문과 또 그동안 이제 학술지 기재한 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 중인데 그동안 결정 시기가 자꾸 늦춰지는 데에 대한 것에 정치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네. 받았거든요. 네. 상아탑 뜻이 원래 좀 속세에서 떨어져서 좀 연구에만 몰두한다. 그래서 뭐 대학을 이제 상아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냥 그 북판에 들어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이 좌고우면한 대학들도 이번 비판에서 그러니까요. 좀 벗어나기 어렵네요. 대선 끝났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막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저도 대학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논문 표절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네. 동물뿐만 아니라 인격권이 민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격권이 있고 동물에는 이제 동물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동물보호법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동물보호법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학대 행위를 이제 이 동물보호법으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예.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학대 행위, 그러니까 굶기거나 그리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아프게 하거나 뭐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명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물 학대 행위자에서는 최대 200시간까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뒤 1년 동안 1000시간 정도 공부를 한대요. 그럼 200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인 거죠. 그렇게 따집니까? 예. 아무튼 근데 이제 학대라고 하는 개념을 법에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물건 취급했잖아요, 동물을. 네.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동물권으로 이렇게 그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인격권은요? 예, 인격권은 사람에게는 이 사생활 그리고 생명, 신체 그리고 개인 정보까지 이걸 다 좀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런 인격권을 인정을 받으려면 대법원 판례나 그리고 헌법에 가서 이제 결정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말이 들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그리고 갑질이라든가 어떤 개인 정보가 침해가 되는데 이건 재산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증명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민법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 어떤 구제받을 방법들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는 것. 그것이 어제 명시가 됐습니다. 그건 그 진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민법의 인격권을 이제 그 명시함으로써 이제 직장 내 폭언과 같은 갑질, 그렇죠. 이걸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확보가 된 거고. 네. 동물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물건 취급했는데 학대라고 네.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다. 네. 어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뭐 사람과 동물 모두 생명을 대하는 기본 태도만 지켰다라면 굳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그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더뎠다는 뜻이겠죠. 네, 이건 뭐 진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요. 네, 금강송의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가 식목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 그 봉화군에 또 큰 산불이 좀 그러니까요. 났거든요. 네. 저나 제 입이 어릴 때는 이 식목일이 공휴일이었는데. 아, 그죠? 이게 나무 심기 행사 큰 행사였어요. 예, 근데 매년. 이제는 아닙니다. 그 왜 식목일이 4월 5일이냐면 기온이 약 6.5도 정도에 이르는 이 청명이 4월 5일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1949년에 무려 굉장히 77년 정도 된 그 근데 행사인데요. 공교롭게 꼭 그때가 되면 봄 가문이어가 네. 꼭 불이 나고 이런 경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로 무척 더워졌기 때문에 4월이 아니라 3월로 옮기자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뭐 근데 날짜를 어느 날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목일의 정신이 더 중요하겠죠. 예. 예, 얼마 전 뭐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일대에 큰 산불이 났고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려고 소방관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그 지켜봤었는데요. 이미 이 산불 이전에도 금강송을 비롯한 소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산림청과 함께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이 금강송의 실태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네. 뭐 이제 껍질이 벗겨진 채 집단적으로 뿌리가 드러나서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이런 그 현상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고 또 이제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또 산불의 원인이기도 하고 확진되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나무들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이 식목일에 보내는 금강송의 그 경고 따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주변 좀 다시 한번 되살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